객관적으로 보면은 업무량이 많고 칼퇴가 불가능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이런 업무량 자체가 많아서 그렇기보다는 다들 알아서 열심히 하는 팀원들을 모았다 보니까 자신의 업무 완성도를 어느 정도까지를 만족할지에 대한 본인의 결정에 따라서 업무량이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A+ 학점을 받기 위한 과제를 만들 때 투입한 시간 자체가 물론 이제 비례를 할 수 있겠지만 시간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의 퀄리티를 내가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업무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좀 자율적으로 조금 칼퇴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뭐 좀 빨리 칼퇴를 하고 개인적인 휴식을 취하고 그날 내가 맡겼던 업무를 집에 가서 이제 다른 유튜브를 찾아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충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칼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어요. 사실 스타트업의 힘든 점은 그 카카오페이 선배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 모든 장점들이 단점으로 작용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양날의 검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앞서 말한 자율성과 뭐 이런 자기주도적인 성장들이 사실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나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모든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간혹 내 성장 속도보다 회사나 동료들의 성장 속도가 더 빠른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 내 자신에 대한, 내 능력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되고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누가 나에게 열심히 하라고 하지도 않고 뭐 이 정도면은 괜찮아, 이 정도면 매출이 날 거야, 이 정도면은 좋은 제품이야 라고 하는 이런 적정선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참 저는 잔인하게 느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으면 이거는 자기만의 인생 족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양날의 검, 그리고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사실 국가근로 인턴을 하게 된 건 행운이자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직감적으로 저는 이게 기회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우연과 기회라는 걸 알 수 있어야 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생각해보면 편입을 했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이제 외식조력과에서 가장 어려운 수업이었고, 시험을 이제 A3 용지에 빽빽히 적어야 되는 이런 시험들, 기피되는 이제 유통관리라는 수업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선택을 했고, 근데 운이 좋게도 그 유통관리 수업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이제 해외 사례를 스터디하는 이 수업이 있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근로 인턴 프로그램에서 이 회사를 찾게 되어서 지원했고, 면접관들도 사실 이런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다는 인턴들은 사실 처음 봤다고 얘기해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기회가 연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우연들이 겹쳐가지고 취업 연계 인턴으로 입사하게 되어서 정규직이 되고, 그리고 운영진으로까지 성장하게 되면서 덕분에 저처럼 이런 기회를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경기대 인턴들을 채용할 수 있게 회사를 설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같이 일하는 경기대학교 친구들이 15명 정도 되는 조직에서 3명에서 4명 정도 되어서 우연히 기회로 확장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저는 기회로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친구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점, 그런 과정 중에서 저희 담당했었던 이제 황쌤이랑 지금 계시는 이런 저희 인재개발자 선생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사실 국가 인턴을 합격하기 위해서 제가 팁을 줄 수 있는 입장인가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팁을 줄 수 있는 위치인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사실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좋은 자기소개서를 적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없던 스펙을 끌어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읽히고 함축적으로 들리는 이런 자기소개서를 만드는 법, 근데 이것도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핵심 주제는 2갈식으로 무조건 정리를 하고, 스펙이나 이런 대외 경험들을 숫자로, 키워드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딱 정리를 해줄 수 있는 짧은 한 문장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것들, 이것들만 되어 있으면 면접은 무조건 보고 통과하게 될 거다, 면접은 볼 거다라고 저는 장담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사실 이거는 업계에서 내려오는 좀 유명한 얘기긴 한데, 넥슨에서 일본 지사 마케터를 채용하는 자기소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우수한 자기소개서라고 이제 뽑혀서 이제 아직도 전설답게 내려오는 것들은 저는 일본인 여자친구와 함께 동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소개가 시작돼요. 근데 여기에서 면접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고민해보면, 사실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나는 일본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문화를 이해하고 마케팅까지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를 뽑아, 나는 쟤들과 달라라는 게 한 문장으로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일단 그 사람이 언어가 어떻든 간에 먼저 얼굴은 볼 거다,
면접을 보지도 못하고 탈락하는 이 정도까지 피할 수 있도록 이 정도까지는 좀 정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경기대학교에서 저희는 한 4년 정도 가까이 취업 연계형 인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경기대를 통해서 사실 20명 가까이 되는 인턴 친구들이 회사를 거쳐갔고, 그 중에서 한 8명 정도가 연장을 하기도 하고 정규직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좀 작은 팁을 드리자면, 자기주도적인 친구들은 사실 곧잘 적응을 하고 자율성이 확보된 회사로 가시기도 하고, 아니면 함께 2년을 넘게 일을 하기도 하고 창업을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기주도적인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스타트업들이나 국가 인턴에서도 원하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지원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사실 대기업 취업에 맞춰서 이제 스토리가 아닌 스펙 자체에만 집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좀 이런 스타트업 관련되어 있는 국가 인턴에서는 적응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삶을 능동적으로 살고 싶은 친구들에게 조금 더 적성이 맞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다른 조금 더 규모가 있는 이제 국가 근로 인턴 지원하는 걸 좀 추천합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사실 앞서 말한 것들을 바탕으로 자신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먼저 고민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여러 곳에서 이제 국가 인턴 근로를 진행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아니면 자신 성향에 맞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자신에게 맞는 회사로 지원하는 것을 저는 마무리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꼭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학점, 뭐 이런 대외 활동 이런 것들 모두 다 중요하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그냥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선 제 인터뷰 내용들은 다 있더라도 딱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꿈을 명사가 아니라 그 동사형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풀어서 얘기하자면, 면접 때 꼭 저희가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꿈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근데 보통 자기의 커리어적인 꿈이나 어떠한 직업, 여기 회사 와서 뭐를 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그러면 커리어적인 꿈이 아니라 개인적인 꿈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굉장히 있고, 그리고 답변을 하는데 꽤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것들을 봤을 때 오죽하면 면접 자리에서 자기 꿈을 물어봤던 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될까? 얼마나 자기 꿈을 잊고 살았나? 이제 개인적으로 면접을 하면서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직업 자체는 꿈이 아니고 본인의 꿈을 위한 작은 퍼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거를 하는 방법은 꿈을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만드는 것, 그런 게 제 작은 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꿈이 동사가 되었을 때 사실 어느 자리에서도, 어느 직업에서도, 어느 연봉에서도 사실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계속해서 남과 비교하게 될 거고, 마무리를 하자면 사실 저희가 학교나 학과를 고등학교 성적에 맞춰서 지원했던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 한 번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펙이나 학점이나 학교 간판에 맞춰서 취업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본인의 스토리에 맞는 꿈을 찾는 걸 저는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실 학점은 사람다운 학점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 경계에서는 너무 회사마다 달라가지고 어느 타라고 할 수는 없죠. 저희 회사는 학점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사실 개인의 스토리를 더 보기 때문에. 근데 보통 뭐 은행권에 있는 친구들이나 보면은 4.0 가까이는 되어야 보통 이제 진행이 되긴 하는데, 사실 요즘 자체는 학점을 거의 보지 않는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저는 대세적인 트렌드를 말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노력을 해서 학점을 복구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하고,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스토리를 만드는 걸 좀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저는 이거는 강력하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취업할 때 편입의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부정적이나 긍정적이거나 이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편입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편입 여부 자체가 사실 탈락을 결정하지는 않고요. 편입은 특히 오히려 강점이나 카드로 쓸 수 있는 좋은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단순히 학교 간판을 바꾸기 위해서 편입을 결정하는 건, 너무나 면접관들은 많은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티가 나요. 자기소개서를 아무리 예쁘게 꾸미더라도. 그래서 그런 진정성이 없다고 하면은 그냥 편입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학교에서 홈그라운드 혜택을 누리고 스펙과 스토리를 쌓고 좋은 친구들을 남기는 게 취업 시장에서나 본인 인생에서나 훨씬 더 도움된다고 저는 말씀드릴 것 같아요. 추천하는 대외 활동 자체는 제가 여기에서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인재개발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인재개발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사를 들어왔고 회사를 다니면서 학업을 병행할 때에도 그때도 CJ에서 제품 개발하는 선배님을 이제 만날 수 있는 직무 멘토 타임이 있어가지고 전 지원해서 사실 만나 뵈러 갔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큰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교내에서 있는 작은 이런 활동들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추천드리고, 그리고 다른 학과 친구들이랑 교류를 할 수 있고 다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것들, 간단한 KCCP 활동부터 아니면 뭐 그냥 일반적인 뭐 봉사활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환경에 자기를 던질 수 있는 것들이라면 뭐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차근차근 본인의 취향을 알게 되고 본인의 방향성이 결정되게 될 거예요. 그때 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가 생길 거고, 그러면 확신을 갖고 굉장히 뾰족하게 실행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장사꾼이 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편입 전에는 작은 맥주 가게를 창업을 했었고, 그리고 경기대에 와서는 외식조리학과라는 경력을 살려서 축제에서 이제 음식을 팔기도 했었어요. 한 2년 전이긴 한데 이제 요 앞에서 타코를 팔았었거든요. 그때 꽤 많은 수익이 얻게 나오는데 이게 너무 잘 되어서 지나가던 선배님이 신한생명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었고, 신한생명 창립 기념일에 작은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케이터링까지 확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기회를 부르기 때문에 꼭 자신이 하고 싶은 성향을 찾는 걸 우선, 그래서 어떠한 대외 활동이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좀 방향성을 갖고 진행하면 뭐든 괜찮다. 사실 뭐 스타트업 생태계나 일하는 환경 자체가 궁금하신 분들은 대기업이랑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책보다는 좀 유튜브를 추천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EO 태용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고, 두 번째는 모티비라고 하는 채널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스타트업들이 경직되지 않는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리고 스타트업 도대체 뭐지? 라고 해서 맨날 적자를 1, 2억씩 막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200억대로 성장하거나, 아니면 한 달에 1,000만 원 파는 마케터였는데 1억 파는 마케터가 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컨텐츠를 소비하는 걸 추천드리고, 똑똑하게 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타이탄의 도구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걸 참고로 하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별거 없는 사람인데 되게 똑똑한 척, 젊은 꼰대인 척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럽고, 사실 마무리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나 많은데 귀에 안 들어올 것 같아서 다시 마무리를 하자면, 꿈을 꼭 동사형으로 갖자, 이것만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이 원하는 커리어를 찾을 수 있도록 정말 응원을 하고, 스타트업 직군과 뭐 이런 관련되어 있는 고민들이 있으면은 제가 메일을 적어 놓을 테니까 아래 메일에다가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스타트업 업계가 폐쇄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아래로 그냥 메일을 주시면 간단한 답변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사실 인재개발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채용 연계형 프로그램도 지금 올해 1월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회사에서 접수를 받고 어떤 회사를 고를지 여러분들은 한 달 정도 뒤에 결정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때 저희 테이스트샵도 이제 마케팅 직군, 제품 개발 직군, 운영 직군으로 업로드를 하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지원해 주시고, 오늘 바탕으로 조금 국가근로 인턴들이나 뭐 이런 잡 인터뷰라든지 직무 멘토 강의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무리를 할까요?